안녕하십니까. 대치비센터에서 원감으로 있고요. 이름은 선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어머님들 모셔놓고서 이제 내신 관련 저희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된다. 자, 이거하고 그다음에 각 이제 반별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머님들 이제 모시고 하기에는 조금 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어, 많은 반들이 듣기 때문에 그 반별 커리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내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별 이제 그 커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데스크 이제 이정희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오늘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거 말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직전 보충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직전 보충은 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일 먼저 저희 이제 내신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학기 중 내신, 그 다음에 서술 첨사, 그 다음에 고난도, 그 다음에 내신 정규 수업,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Q&A로 내신 관련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저에게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Q&A로 집어넣어 놨는데 그것도 아마 들어보시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방학 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6월 말 정도까지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12월 말 정도까지 해서 학기 중 내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 학기 중 내신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내신 그 해당 현행 과정을 갖다가 최소한 1년 그리고 최대한 2, 3년 전에 이제 배워왔던 내용들이라서 아이들이 개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잊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저희가 학기 중 내신으로 아이들이 잊어버렸던 개념들이나 아니면은 공식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귀시켜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학기 중 내신 수업은 저희가 원래 월금이든지 화목이든지 테스트가 화요일, 월화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목금에 이제 한번 봤었죠. 월화의 기본을 봤으면은 목금에는 이제 심화를 봤었는데 테스트가 이제 월화에 아이들 이제 기본 심화 테스트를 각각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학기 중 내신이 들어갈 겁니다. 목금에 이제 이 학기 중 내신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이제 개념 정리랑 이제 예제 정도 풀어주고요. 아이들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학기 중 내신. 이 학기 중 내신 같은 경우는 이 학기 중 내신으로 시험 대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지 자체가 아이들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이 임박하면은 정규 과정은 저희가 전부 다 스탑을 할 거고요. 정규 수업 대신에 저희가 내신 정규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유형별 수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요. 요 내신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중단원별로 유형, 서술, 응용, 심화,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구성된 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술 첨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요 내신 정규 수업 들어가기 한 2주 전에 저희가 일요일 날
개설을 하는 강좌가 될 거고요. 아이들이 교과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맞는 풀이 방법을 갖다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원에 대한 혹은 학년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이제 선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내신에서 이제 풀어 쓰고 이제 그러다가 감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학년에 맞는 서술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트레이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술 첨삭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고난도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요. 고난도도 한 2회 정도로 해서 2주간 이제 진행이 되고, 이 고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학교 킬러 문항들 대비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거고요. 2회 진행이 될 겁니다. 요 내신 정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2회 진행이 될 거고요. 요 실전 모의고사는 요 내신 정규 수업과 더불어서 저희 CMS 학원의 내신 대비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면서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기 중 내신입니다. 저희 그 내신 대비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처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요 학기 중 내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분간 진행이 되는데 60분으로 살짝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 수업 종료 시간이 10시긴 한데 10시를 갖다가 살짝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 10시 10분, 15분, 뭐 최대 한 15분 정도까지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과정이 조금 많이 빨라지면서 연산 쪽에서 틀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좀 적어요. 물론 이제 연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트레이닝이 안 됐거나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지 몰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의 오답 비율을 보면은 오답의 80% 이상이 개념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개념을 갖다가 잊어버려서 발생하는 그런 오답 비율이 이제 8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 정리 플러스 유제로 한 15분 정도를 소요를 하고요. 모의고사는 저희가 한 35분 정도를 갖다가 소요를 합니다. 이 모의고사는 중단원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0분, 40분, 50분이니까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서 클리닉이 들어가겠죠. 이 클리닉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클리닉이고요. 아이들 틀렸던 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고칠 시간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도 좀 받아주시고 하는 게 요 학기 중 내신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학기 중 내신 프로그램은 총 한 4회에서 5회가량 진행이 됩니다. 중단원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커리상으로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종합 모의고사로 전범위 이제 공통된 범위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내신 정규. 저희 이제 내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뒤에 이제 Q&A에서도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내신을 가장 대비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잘 푼다? 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교별로 킬러 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 2문제 정도고요. 문제 비율은 점수 비율은 한 7점에서 한 8점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어려운 학교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다 틀린다라고 하면 7점짜리 두 개 다 틀린다 그러면 14점이 날아가는 건데 단계별이어서 뭐 1단계, 2단계 정도 맞추면은 90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갖다가 실수로 해서 틀려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A등급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틀리지 말아야 될,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아이들 유형별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유형별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돼요.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져야지 되고요. 빠른 거 플러스 정확도가 증가가 되어야지 되겠죠. 정확도가 증가가 되어야지 아이들 실수가 미연에 방지가 될 거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의 A등급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빠르게 풀으면 그만큼 시간이 여유가 생기겠죠. 그 여유된 시간을 킬러 문항들, 고난도 문제에다가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서술에 쏟아 부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A등급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 내신 정규 수업. 내신 정규 수업 교재 자체가 저희가 유형, 이제 교재 순서 자체는 중단원별로 유형, 응용, 심화, 그 다음에 서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되어 있는데 수업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유형 수업을 갖다가 먼저 할 거예요. 유형은 아이들이 먼저 과제로 풀어올 거고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고치는데 고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대표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풀이를 좀 들어뒀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은 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개념 설명 이제 하시면서 판서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유형 교재를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고치게 되고 고치면서 이제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제체받고 하면서 거의 하면은 이제 1교시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2교시가 시작이 되면은 서술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서술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로 한 5문항. 서술은 이제 한 5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가 중단원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문항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서술 답안지가 따로 있어요. 그 서술 답안지에 아이들이 서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5분간 교과 과정에 맞는 서술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모의고사는 저희가 35분 주고요. 답안 마킹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은 서술 테스트 거둔 것들을 갖다가 채점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첨삭 정도 해주십니다. 아이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첨삭은 조금 힘들고요. 아이들이 틀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닉, 서술 클리닉과 모의고사 클리닉이 끝나면 2교시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3교시에 응용과 심화 교재를 갖다가 아이들 마무리를 하죠. 응용은 아이들이 그래도 한 70%, 80% 정도는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심화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힌트를 갖다가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중단원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처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기출 같은 경우는 주요 학교 기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10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심화까지 오늘 좀 빨리 끝났고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기출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이렇게 시험 범위에 맞는 문제들만 골라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희 내신 정규 수업.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내신 정규 수업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공식의 변형, 그 다음에 문제 해석들을 통해서 기본 문제들을, 그리고 응용된 문제 정도까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서술첨삭이죠. 서술첨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신 정규 수업 들어가기 한 2주 전에 이제 아이들 학사 일정이 나오면은 언제 그 서술첨삭이 개강이 될지를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문자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3월 프로그램, 단과 프로그램에는 제가 가안으로 3월 마지막 주랑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 요렇게 해서 제가 일정을 잡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잡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학사 일정이 취합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일정을 조율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서술첨삭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전부 다 프린트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트가 10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10장을 아이들한테 낱장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장에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제가 있으면 예제를 선생님이 판서에 이런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야 라고 판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 설명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장도 예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이거는 교과과정 바뀌어서 너희들이 상위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쓰면은 안 돼 라고 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유제를 갖다가 서술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유제 서술을 하면은 그걸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를 갖다가 첨삭을 하죠.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두 번째 장의 유제를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서술하는 동안에 선생님은 채점을 하면서 이제 첨삭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런 게 끝나면은 다시 선생님이 예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서술을 하고 선생님은 채점을 해주시고 이런 식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서술 첨삭은 테스트는 없어요. 오로지 아이들 서술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갖다가 쭉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트레이닝을 갖다가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예제를 이용해서 서술 방법을 갖다가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아이들이 직접 서술을 할 거고요. 그 직접 서술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첨삭을 해주실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술 안 해도 돼.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들이 이제 세심하게 봐주실 거니까 아이들이 서술 첨삭 본인이 이제 서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청해서 이제 들으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술에서 뭐 객관식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과정 개념을 갖다가 끌어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잘하면은 이제 부분 점수 조금 받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오답 처리가 됩니다. 교과과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과정이 조금 불분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어두면은 교과과정에 맞는 서술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고 이 서술 첨삭은 저희가 직접 첨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반당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커트를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한 40명, 50명이 이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4개, 5개 반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이 여력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잠깐 이제 궁금해하실 게 내신 정규에서도 서술을 하는데 서술 첨삭하고는 조금 뭐가 다르느냐.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반당 인원수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첨삭을 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내신 정규 시간에는. 대신에 이제 첨삭의 이제 서술의 방향성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들은 이제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술 첨삭처럼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입니다. 이 고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신 정규 수업에도 응용 심화된 문제, 특히나 이제 심화된 문제도 있는데 왜 고난도 수업이 뭐 따로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고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문항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지 적중력이 높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머리를 갖다가 짜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적중률을 높이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저희가 깔아놓은 게 이제 고난도 수업이고요. 고난도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로 한 문제도 실수를 해서는 안 돼. 혹은 학교 이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높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이제 깔아놓은 수업이 저희가 이제 이 고난도 수업입니다. 고난도 수업은 수업 시간 자체는 저희 이제 내신 정규 수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이제 4시간 수업을 하는데 내신 정규 수업에서는 유형 문제가 약 한 60에서 한 70문항 정도, 서술은 저희가 5에서 8문항 정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5문항 푼다라고 했죠. 응용 문제는 15에서 한 20문제가량, 심화 문제는 한 7에서 한 10문제가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치만 잡더라도 6, 7, 80, 85문제, 85문제 그리고 테스트까지 치면 약 한 10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100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 고난도 수업은 문제 수는 조금 적어요. 기본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5문제 정도, 응용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한 15문제 정도. 이게 답니다. 그만큼 문제의 퀄리티가 있고요. 아이들이 응용부터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 퀄리티로만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 퀄리티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어렵죠. 그렇죠? 저희 자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신 교재에 들어가 있는 심화 문제들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렵고, 이거는 뭐 내신 교재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내신 기출 문제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이제 교재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문제를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된 게 저희 고난도 수업입니다. 이 고난도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던져줘야지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표 강사급들로 수업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아요. 만족도가 높아서 어머님들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한번 들으면은 중학교 3학년 마무리할 때까지 듣고 있는 게 고난도 수업입니다. 대신에 내신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최소 4회, 특이 범위까지 하면은 뭐 5회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고난도 수업은 대단원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2회면은 이제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생각해 보면 고난도만 들어도 되겠네. 왜? 기본도 하고 응용도 하고 심화도 하고 뭐 테스트도 볼 거고 하니까 이게 더 낫겠네 해서 요것만 듣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내신이 조금 탄탄하게 기본이 잡혀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신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그냥 고난도 맨땅으로 와서 듣게 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그만큼 어렵고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 회 듣고서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도 매해 한 3명 정도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기본 유형에 힘을 쏟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인데요.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내신이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하게 돼요. 시험에 대한 경험치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경험치를 갖다가 증가를 시켜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하죠. 시간 관리예요. 아이들 시간 관리가 정말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집에서 문제를 풀거나 학원에서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테스트를 봐도 선생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정에 의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풀어보라고 시간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아이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갖다가 연습을 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시험 때 되면은. 그쵸? 뭐 소화도 안 된다고 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갖다가 조금 키워주는 목표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 모의고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신 모의고사 진행한 거는 벌써 횟수로 거의 한 7, 8년 이상이 됐어요, 저희. 예. 이때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이 목표들을 위해서 내신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학교 시험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갖다가 저희가 다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보면은 얼추 학교 수가 한 50에서 한 60개 정도의 학교가 나오거든요. 내신 대비하는 학교들이 학년별로.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동일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별로 학교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면 보통 12개에서 13개 종류가 나옵니다. 시험지가요. 그걸 저희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 해서 최소 6개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러면 12개 종류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쵸? 72개의 시험지를 만들어야 돼요. 시험 범위별로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2번 진행을 하니까 곱하기 하면 이제 한 150종류의 시험지가 저희가 시험 기간마다 만드는 거예요. 모의고사만을 위해서. 내신 정규 수업 시험지는 뭐 따로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제 시험 범위가 뭐 1단원부터 2단원 어디까지야? 라고 하면은 그 시험 범위에 정확하게 맞는 시험지로 그 범위에만 들어가 있는 문제들로 시험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돼요.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어느 범위는 어디 빼고 어디 범위는 어디 빼고 그렇게 풀면 돼. 그게 아니라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우리 아이 학교 시험 범위와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정말 직접 엄선한 문제들로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 시험과 같은 시험 분위기. 간접 체험이죠. 요겁니다. 요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을 하면은요. 이 시험 범위별로 강의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어디 강의실, 어느 학교는 어디 강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원을 하면은 아이들이 50분, 저희가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9시 50분까지 등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9시 50분까지 등원을 하게 돼서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학교별로 강의실로 전부 다 찢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시험을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오답, 클리닉까지 해서 아이들 이제 시험 받고 너 몇 점이야? 끝났어, 가. 이게 아니라 아이들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거 틀렸지? 이거 왜 틀렸을까? 고쳐봐. 고쳐서 맞았네? 고쳐서 또 틀렸어. 이게 왜 틀렸냐면은 하면서 이제 클리닉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이제 CMS 이제 내신 실전 모의고사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1, 2, 3회 시험지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4, 5, 6회도 뭐 좋기는 한데 1, 2, 3회가 가장 좋아요. 특히나 1, 2, 3회에서 3회는 저희가 답안 마킹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3회 시험지의 퀄리티가 가장 좋습니다. 1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분, 2회도 35분, 3회는 45분. 35분을 주는 이유는 아이들 답안 마킹 안 시키고요. 시험에 대한 조금 압박감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회 때는 답안 마킹 연습까지 시켜서 저희가 45분 풀로 다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CMS 모의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매번 저희가 그 모의고사 안내문에는 2시 반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라고 나가요. 근데 2시 반에 마무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최소 한 3시, 3시 반, 그리고 좀 클리닉이 좀 길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4시, 4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정규도 끝나고 실전 모의고사도 끝나고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은 그 전날 직전 보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직전 보충 때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직전 보충 문제 플러스 본인 학교 한 2개년에서 3개년 정도의 기출을 갖다가 모의고사를 보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내신이 잘 나와요. 예. 평균 중3 같은 경우는 93점 후반대, 그리고 중2 같은 경우는 92점, 91점 후반대, 뭐 이 정도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 보면은 거의 A 등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소수로 B 등급 혹은 이제 C 등급까지도 나오는 친구들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A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Q&A. 네. 첫 번째, 정말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 대비 미리 조금 하고 싶은데 교재 좀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갖다가 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갖다가 미리부터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미리 시험 수업을 갖다가 준비를 하신다라고 시험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충분히 기본 내용들이 연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충분히 연습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A 스텝 있는 그 교재 있죠, 그쵸?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상위과정 개념을 갖다가 좀 많이 끄집어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신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정말 일반적인 기본서들 있죠. 그 기본서들로 많이 반복을 시키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지 꼭 확인을 해야지 되고요. 내신만큼은 틀린 문제를 갖다가 본인이 어디에서 뭘 잘못해서 생각해서 틀렸는지를 갖다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내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미 한번 심화까지도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은 사전 내신 대비는 충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 대비를 꼭 해야 하나요?
그냥 혼자 집에서 뭐 문제집 풀면서 하면 안 되나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 단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전 모의고사는 꼭 이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학기 과정은 대수 파트라서 아이들이 연산해서 틀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많이들 연습을 했고 그리고 선행도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연산해서 틀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잘못 해석하거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1학기 과정에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 라고 하면은 어디만 들으시면 되냐면은 1학기 중간 때는 첫 단원인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각종 활용, 기말 때도 각종 활용, 그 다음에 1차 함수. 수상학까지 배웠는데 1차 함수를 꼭 들어야 돼요? 아니요, 활용까지 또 꼭 들어야 돼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되게 쉽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문제가 조금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경시성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수에 대한 의미, 개념, 그리고 이렇게 의미하는 바 그런 것들을 좀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신 교재 보면은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들으셔야지 되고 활용은 해도 어렵죠. 활용 단원들은 꼭 들어야지 되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상에 나오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 연계돼서 나오는 이제 좀 어려운 학교들은요. 예,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차 함수 그리고 식에서 각각의 이제 뭐 의미하는 바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들어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정규 수업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신 수업 신청 같은 경우는 재원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신이 임박해 가면은 내신 한 달 그쵸? 한 달 전쯤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별 달력을 갖다가 나눠주시고 그 달력에 언제 내신 수업, 언제 특이 범위, 언제 뭐 실전 모의고사, 언제 고난도 이런 거 전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학생별로 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정규고 언제까지 이제 시험 기간이고 언제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며칠날 이제 복귀하면 돼까지 해서 내신 달력을 갖다가 주실 거예요. 그거 일정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내신 신청할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교별 일정 다 파악해가지고서 다 이제 시간표 세팅해가지고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알려드릴 거고. 예. 그리고 내신 수업 결석은 보충이 되나요? 당연히 보충됩니다. 저희는 이제 진도를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공제의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전부 다 100% 다 이제 보충을 갖다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가 이제 무슨 학교 수행평가로 이제 결석을 했어요. 결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수업이 화요일 날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들으면 돼요. 만약에 화요일 날도 안 된다. 그러면 수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내신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내신 클리닉 때 선생님들이 봐주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똑같이 필요한 개념들 설명을 해주실 거고 문제 접근하는 방법들 전부 다 설명을 해주실 거고 아이들 채점해 주실 거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는 거 다 질문 받아주실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보충도 다 진행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어머님들이 정말로 궁금하신 거 내신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데스크로 전화를 해서 이정희 실장님이나 혹은 저 찾으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수업이 없으면은 확인하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과정 커리에 관해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정희 실장님께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수업은 저희 내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정규 프로그램과 실전 모의고사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로 아이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내신 정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내신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문제들, 응용된 문제들까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지금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내신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빛이 나는 거는 이게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저는 대치 입시센터 원감 선범이었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